진종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10일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히며 화제입니다. 국민의힘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24일 청문회 때 문제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은 축구협회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증인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7월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감독이 배제되는 등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홍 감독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했습니다. 진 최고위원은 또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서도 셔틀콕 30% 페이백 등 리베이트 문제를 제보받았다며 이미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스포츠용품 브랜드 요넥스와의 계약에 따라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페이백을 협회 장부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택규 회장은 이렇게 받은 30%의 페이백을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진 최고위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약 7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진 최고위원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오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각 사안을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위는 이미 지난 5일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 증인으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감독을 채택했습니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오만 전역에서도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아시아 최강 한국을 상대로 홈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으나 열심히 싸워준 오만 선수들을 향한 응원을 물론이거니와 특히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향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술을 홈 경기장에서 본 것 이상의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5일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서 0대0 무승부, 10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1승 1무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 2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만 선수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으며 수없이 태클에 쓰러졌습니다. 심판이 바로 앞에서 보고 페널티킥을 불어놓고 VAR 판정에 큰 시간을 쏟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집중 견제를 당하며 정말 수없이 쓰러졌는데요.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품격을 치켜 세우는 오만 언론과 팬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만 언론 매체와 축구 커뮤니티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이 회자가 되며 그를 월클 이상의 품격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명백한 파울에 쓰러지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안해하며 다가서자 손흥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 스포츠맨십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서로 악수를 하였고 손흥민 선수는 이내 절뚝이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오만에서는 이 장면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기술, 화려함이 아닌 바로 저 행동이 그를 월드클래스로 만들었다며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백한 파울에 화가 날 법한 상황에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의 인성에 감동한 오만 언론과 축구팬들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홈에서 패한 오만 관중들을 격려하였고 적은 인원이었으나 오만 한인회에서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각 조별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리는데요. 이제 한국은 10월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 15일 이라크와의 홈 경기로 이어지는 34차전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 홈에서 치르는 경기가 잔디 적응을 비롯한 여러 환경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근래 한국은 홈 경기에 더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은 익숙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팔레스타인의 무득점으로 고전했지만 원정 오만전에선 오히려 더 빠른 템포의 경기력으로 3골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잔디 컨디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가 크게 훼손돼 바운드가 불규칙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점인 빠른 공격과 패스 플레이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잔디 때문에 선수들이 정상적 컨트롤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몇 번 불규칙 바운드에 호되게 당한 뒤에는 템포를 올리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잔디가 경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재 역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잔디 상태가 좋지는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만원정은 무더운 날씨와 시차 등 외부 변수는 불리했지만 고른 잔디만큼은 오히려 한국에 더 유리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만전 후 잔디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다면서 홈구장 잔디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작심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홈 경기인 이라크전도 논두렁 잔디에서 열릴 공산이 큰 상황이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시아축구연맹의 10월 홈 경기 장소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제출했다. 장소가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서울 개최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장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요르단 원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선수단과 원정길에 나서는 이라크 선수단의 동선상 유리할 뿐 아니라 수용 관중도 많기 때문. 더해 한국 축구의 상징적 홈구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축구 관계자는 KFA로선 약 6만 명의 많은 관중과 그에 따른 입장료 수익이 보장되는 서울을 포기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라운드 위 선수들이 받게 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는 단기간 보수되기 힘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9월 말 인기 가수의 콘서트까지 예정돼 있어 잔디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현재로선 원정 잔디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러니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졸속 행정부터 감독 최악의 선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선수 부상 위험 등은 생각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는 협회로 인해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